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올라탄 페이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결제 시장의 최강자인 비자와 페이팔은 무엇이 다를까요? 페이팔이 은행처럼 대출도 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페이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팔은 소비자와 사업체들을 이어주는 전자 및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입니다. 간단하게 소비자가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할 때 페이팔 계정이 있기만 하면 로그인 및 결제 클릭으로 쉽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이버페이 정도를 비슷한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개시켜드린 비자는 카드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업체로 소비자가 비자 카드를 이용하여 페이팔에서 결제를 하면 소비자가 지불한 돈이 비자와 페이팔 둘 다 통해서 사업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소비자가 돈을 보내면 비자가 카드사 또는 은행에게 페이팔로 돈을 보내라고 전달을 하고 페이팔이 사업자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페이팔과 비자는 어느 정도 경쟁과 상생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페이팔을 이용하면 지구 어디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글로벌 사업자 및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현재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은 페이팔, 페이팔 크레딧, 브레인트리, 벤모, 줌, 아이세틀이며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들끼리 소액을 주고받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P2P 이체보다는 물건을 팔려는 셀러와 물건을 사려는 바이어를 이체로도 결제가 가능하게끔 옵션을 준 느낌이긴 합니다. 결정적으로 페이팔은 편리함과 안정성으로 해외 결제를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페이팔 계정이 있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넣지 않고도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제를 할 때마다 주소지,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넣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 것이죠. 비자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서비스지만 페이팔은 처음부터 지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페이팔에서 제공하고 있는 6가지 서비스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주력 서비스인 페이팔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이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어와 셀러 간의 결제를 도맡고 있죠. 페이팔 크레딧은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결제를 하게 해주는 신용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 수익도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브레인트리는 이커머스 회사들을 위한 전자결제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페이팔은 결제를 할 때 페이팔에 접속을 해야 했지만 브레인트리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와 같은 아예 다양한 결제 방법들을 업체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죠. 웬모는 미국판 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 웬모 계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체가 쉽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줌은 국제판 웬모로 미국 및 캐나다에서 해외로 송금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세틀은 작은 사업체들에게 아주 작은 단말기만 있으면 신용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포스기가 결제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더불어 현재 물건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판매 현황 및 분석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브레인트리, 웬모, 줌, 아이세틀 모두 페이팔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의 꼬푸바오, 고페이를 인수하여 중국 시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죠. 수익 구조는 결제를 받는 액수에 따라 사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외화를 환전할 때 및 즉시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죠. 또 페이팔 크레딧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 수익 역시 수익 구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작은 은행의 느낌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에게 페이팔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정말 작은 업체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겠죠. 더불어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페이팔 플랫폼을 떠나지 못할 뿐더러 물건을 더 많이 팔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업체들이 페이팔에 대한 로열티도 생기게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페이팔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좋은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팔에 관계된 몇 가지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죠. 약 3억 500만 개의 페이팔 계정이 최근 1년 동안 활동하였으며 이 중 2,400만 개의 계정은 사업자였습니다. 실제로 페이팔을 이용하여 결제를 할 때 굳이 계정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총 124억 번의 거래가 일어났으며 714조 원의 결제 대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8,800조 원을 움직이는 비자에 비하면 적지만 반대로 대체로 인터넷상에서만 활동하는데 이 정도 돈을 움직였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죠. 이 수치들은 2018년도 대비 각각 14%, 25%, 23% 증가했다고 하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증가 중이며 순수익도 증가 중입니다. 페이팔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1년에 15% 정도를 벌고 있으며 이 수치 역시 증가하고 있죠. 지속적인 인수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살짝 증가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평균 기업보다 약 4배 이상 비싸며 비슷한 결제업체인 비자보다는 약 2배 이상 비싸죠.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올라탄 페이팔, 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